네,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자, 664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용어 정의를 봤고요. 이제 664페이지 5개 집회 및 시위의 신고 절차 및 처리 기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 집회 시위 신고를 해야죠. 허가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 집회 시위에 허가제는 허용되지 않고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신고제가 먼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신고는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집회 시위를 하기 전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720시간이면 이게 30일이거든요. 30일이고 이틀입니다. 이것을 왜 날짜로 하지 않고 시간으로 했어? 여러분 집시법이 집회 시위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죠. 그래서 시간 단위로 보장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시간 단위로 신청할 수 있고 시간 단위로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 저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신고를 하면 접수증을 교부해 줘야죠. 이 접수증 교부는 언제? 즉시 접수증을 내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신고를 받아 즉시 접수증을 내주고 보완 통고를 할 수 있죠. 보완 통고를 할 수 있고 금지 통고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한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완 통고는 12시간 이내 24시간을 기한으로. 자, 금지 통고는 48시간 이내. 이 제한 통고는 기한이 없어, 이것은. 기한이 없어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집회 시위 시작하기 전까지만 제한 통고하면 되는데, 심지어는 집회가 시작된 다음에도 제한 통고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종 통고는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어요. 통고할 수 있다. 이게 저 통고가 서술이 희한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근데 통고를 할 때는 반드시 송달을 해줘야 돼요. 그 송달은 주최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 통고를 할 때는 보완 통고, 금지 통고, 제한 통고를 할 때는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어요. 근데 통고를 하려면 반드시 송달해줘야 돼. 그 송달은 또 송달해야 한대요. 그래서 똑같은 행위 안에 할 수 있다고 하야 한다가 섞여 있습니다. 자, 통고.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 통고를 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송달을 해줘야 돼. 그 송달은 주최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 664페이지 보시면 자, 먼저 신고부터 나옵니다. 신고 첫 기간 가운데 5개 집회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 신고서 제출 기관이 자, 하나의 경찰서를 관할하면 경찰서장, 둘 이상 경찰서를 관할하면 시도경찰청장, 둘 이상 시도경찰청을 관할하면 자동적으로 경찰청장으로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으로 갑니다. 이게 뭐랑 비교하셔야 돼? 비상발령권자랑 비교하셔야 됩니다. 비상발령권자는 그냥 쉽게 그냥 해놔버렸죠. 경찰서장, 시도청장, 경찰청장 이렇게 비상발령권자는 쭉쭉쭉 이렇게 가는데 이 집회 시위 신고는 경찰청장으로는 안 가요. 경찰청장으로 안 가고 둘 이상 시도청에 걸치면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으로 이 신고 대상이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옆에다가 비상발령 이렇게 써놓으시고 경찰서장, 시도청장, 경찰청장 이렇게 써놓고 나올 때마다 비교해 놔주십시오. 자, 3항에 신고서를 접수하면 끝에 접수증을 즉시 내줘야 됩니다. 자, 4항에 주최자는 신고한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24시간 전에 철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냥 집회 시위 한다고 신고해놓은 다음에 그냥 안 하면 안 돼요. 24시간 전까지 철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왜 그래? 누군가가 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군가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 사람 때문에 금지 통고를 받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24시간 전에 철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거기 저 아래 화살표를 보시면 이렇게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세 번째 줄 화살표 세 번째 줄 끝에 맨 끝에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경쟁자가 있었는데 철회 신고를 제출하지 않아. 즉 자기 때문에 금지 통고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럼 그렇게 신고한 다음에 실제 집회 시위를 하지 않으려면 24시간 전에 철회 신고서를 제출해야 금지 통고 받은 사람한테 빨리 연락해서 그 사람이라도 집회 시위를 개최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개최하지도 않으면서 경쟁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철회 신고를 제출하지 않아. 그러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자가 있었던 경우에만 철회 신고를 제출하지 않은 모든 경우가 아니라 경쟁자, 이 금지 통고 받은 경쟁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집회 시위 개최하지 않으면서 초래신고서 제출하지 않아. 그러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제재를 합니다. 여러분 오른쪽 쭉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667페이지. 667페이지. 자, 보안 통고 나옵니다. 보안 통고. 보안 통고는 667페이지 두 번째 줄 1번 끝에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 아래 24시간을 기한으로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자, 3항에 보안 통고는 중간에 서면으로 주추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 송달한다.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보안 통고 주추자에게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종 통고는 그냥 재량입니다. 재량. 보완 통고, 금지 통고, 제한 통고. 응? 주주에게 통고할 수 있어. 근데 통고를 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송달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송달은 주주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이런 거 주고 송달 주고 받으라고 연락 책임자 둔 것이니까 연락 책임자 거기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24시간을 기한으로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통고를 하려면 서면으로 주주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이렇게 각종 통고는 서면으로 송달해야 한다. 그 규정이 옆에 따라가 붙어 있습니다. 통고할 수 있다. 서면으로 주주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똑같은 행위를 놓고 통고할 수 있다. 서면으로 송달해야 한다. 이 두 할 수 있다, 하야 한다가 섞여 있다는 거 좀 잘 보시고. 자, 제한 통고는 기한이 없어요. 그래서 집회 개최 전까지 통고서를 전달하면 되는데 심지어는 3번 제한 사유가 새롭게 발견된 경우는 집회 시위 개최 중이라도 제한 통고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기한이 없기 때문에. 자, 4번의 금지 통고를 보시면 저줄 끝에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금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자, 2항의 예외가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 시위에 대해서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금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회 시위 신고가 서너 시간만 한다고 신고할 수도 있고 하루를 한다고 신고할 수도 있고 일주일 것을 신고 내놓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일주일 거를 내놨는데 첫날부터 막 화염병 던지면서 해. 나머지 거 싸그리 다 금지 통고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최초 신고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시점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된 집회 신고를 해놓은 다음에 첫날부터 막 화염병 던져. 나머지 날 싸그리 다 그냥 금지 통고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걸 말하는 것이고요. 넘어가서 668페이지 이의신청과 재결. 자, 이의신청 중간에 금지 통고에 불복하는 경우 집회 시위 금지 통고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 아래 10일 이내 금지 통고라는 경찰관서에 바로 유상급경찰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의신청 관련해서 집정과 136 그 맨 처음 집이 이 집회 시위 금지 통고에 대해서 136 10일 이내 그리고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장에게 나머지 이의신청 이의제기는 그냥 해당 관서장입니다. 해당 관서장한테. 근데 집회 시위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은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자, 아래 재결을 보시면 이의신청 접수시로부터 24시간 내에 재결해야 됩니다. 24시간 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금지 통고는 소급해서 효력을 잃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한으로 해놨죠. 이게 집회 시위의 자유와 권리가 민주주의의 핵심 자유와 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겁니다. 자, 니은에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시위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별도 신고 필요 없이.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즉 금지 통고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겠지 집회 시위할. 그때는 일자를 새로 정해서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시위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자, 행정소송 2번에 이의신청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고요. 자, 오른쪽에 집회 시위의 금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회 시위의 금지가 여러 개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먼저 절대적 금지 사유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헌법재판소 해산정당, 그 다음에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 이런 집회 시위가 절대적인 금지 사유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자, 일부 누구든지 다음에 해당하는 집회 시위 주최해서는 안 된다. 자, 기억에 헌법재판소 해산정당 목적 달성하기 위한 집회 시위.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정당 해산 결정을 받았으면 그 정당은 이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부인하는 정당이잖아요. 그런 정당을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결정했는데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한 집회 시위는 하여튼 절대적으로 이제 금지되는 것이고요. 자, 니은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 직접성, 명백성 그런 집회 시위는 하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금지 사유 또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자, 기타 금지 사유죠.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것은 아까 저 앞에 있는 것은 절대적 금지 사유고 이제 기타 금지 사유. 자, 1번에 보안 통고받고도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 2번에 중간에 2건 이상 신고가 있을 때 나중에 접수된 5개 집회 시위 금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2건 이상
집회 시위 신고가 돼. 그러면 기계적으로 그냥 바로 금지 통고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조화를 시켜보려고 노력한 다음에 비로소 뒤에 접수된 집회 시위 신고를 금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거기 박스에 담겨 있어요. 자, 기억의 중간에 중복되는 2개 이상 신고가 있는 경우 바로 그냥 금지 통고하면 안 되고 아래쪽 끝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해서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아래 평화적으로 개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니은에 그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때서 비로소 뒤에 접수된 5개 집회 시위에 대해서 금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자, 디귿에 뒤에 접수된 5개 집회 시위가 금지 통고된 경우 먼저 신고 접수해서 5개 집회 시위 개최할 수 있는 자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관할 경찰 관서장에게 집회 개최 사실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집회 시위 신고해서 개최하는 사람은 경쟁자가 있었던 경우에는 먼저 개최하지 않으려면 24시간 전에 철회 신고서 제출해야 되고요. 개최한다 하더라도 1시간 전까지 개최 사실을 통지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경찰 관서장이 진짜 집회하는지 안 하는지 경쟁자가 있었으니까 경쟁자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 안 하면 이제 과태료 부과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개최하지 않으면 24시간 전에 철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개최하면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개최 사실을 통지해 줘야 됩니다. 자, 밑에 관련 판례는 이 특정 인기 있는 집회 시위 개최 장소가 있죠. 뭐 광화문이라든가 또는 삼성 정문 앞에. 삼성 정문 앞에는 삼성 직원들이 지들끼리 막 집회 시위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회 시위는 안 하면서 계속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서 저 민원실에서 이제 접수를 할 때 지금 이제 하여튼 뭐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건 우리 정부에서 접수를 하려고 하면 경찰서 민원실 문 열 때 막 줄 서 있어요. 가지고 문 열면 확 뛰어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하여튼 민원실 입장한 순서로 이것을 잡았었거든요. 지금은 저 정부에서 직접 접수를 해가지고 하여튼 이 접수하는 방식이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근데 하여튼 선착순을 따질 때 우리 경찰 관서에 먼저 튀어 들어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순서대로 줄 서면 좋겠는데 줄 서는 것이 아니라 막 밖에서 막 싸우다가 문 열면 확 튀어 들어와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순서를 매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쫙 들어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담당 그 정보과 이게 신고 받아주는 형사가 누가 먼저 들어오는지 막 얘기를 하다가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에이 다 가. 아무도 안 넣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내줘야지. 어떻게라도 그러죠. 만약에 서로 이렇게 막 다퉜다고 해서 아예 둘 다 그냥 집회 신고를 받아줘 버리지 않으면 그러면 경찰이 이 민주주의의 핵심 자유 권리인 집회 시위의 자유 권리를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거나 똑같죠. 그래서 판례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거기 넷째 줄 끝을 보시면 만일 접수 순위를 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중복 신고된 모든 5개 집회의 개최가 법률적인 근거 없이 불어드는 것이 용인된다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집회의 사전 허가를 금지한 헌법 21조 1항 및 제2항은 무의미한 규정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 결국 이 사건 반려 행위는 법률의 근거가 없이 청구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상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법률 유보 원칙,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해야 되는데 법률의 근거도 없이 집회 시위 자유와 권리를 그냥 그날은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 경찰관이. 그래서 위법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근거가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된다. 근거도 없이 집회 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했다. 그렇게 판시를 했고요. 자, 3번에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 장소 보호 요청하는 때 그때 제한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지 또는 제한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 지역이 주거지역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 상가지역은 아니고요. 주거지역. 자, 니은에 학교 주변 지역. 근데 학교 주변 지역인데 초중등교육법이에요. 초중등교육법. 이 중등교육법이 중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고등교육법이 대학교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고등교육법은 안 들어가고 초중등교육법이니까 대학교는 안 들어갑니다. 대학교 안 들어가고 나머지 학교들의 주변 지역, 디귿의 군사시설 주변 지역 이런 지역에서는 보호 요청을 해. 그러면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중에 5개 집회와 시위에 또 금지 장소, 또 금지 장소. 자, 누구든지 다음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우리 사부 요인,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부 요인은 그냥 100m 이내 5개 집회 시위 금지로 해놨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100m 이내 5개 집회 시위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광범위하게 규정해 놓은 것이고 그래서 거기 3항을 보시면 3항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그 다음에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은 100m 이내 집회 시위 금지됩니다. 다만 여기서 대통령 관저하고 국회의장 공관, 우리 행정부 수장하고 국회 수장 이것은 헌법 불합치 결정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간이 헌법 불합치 결정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도 들어오면 족족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 나오겠죠. 하여튼 간에 이것을 2024년 5월 31일까지는 효력이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금지되는 거죠. 2024년 5월 31일까지는 이 집회 시위 금지됩니다. 100m 이내. 이 사부 요인 공간 100m 이내는 5개 집회 시위 금지됩니다. 대신 그중에서 대통령하고 국회의장 공간은 헌법 불합치. 대신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금지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자, 나머지는 저 1번의 국회의사당부터 나머지는 광범위하게 이 100m 이내 집회 시위 가능한 경우를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 1번 국회의사당을 보시면 자,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러니까 100m 이내 5개 집회 시위 안 되는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데는 그러지 않냐다. 즉 100m 이내 집회 시위를 개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국회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대규모 집회 시위를 확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이렇게 하여튼 폭넓게 그냥 100m 이내 집회 시위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 5항 외교기관 관련된 거 거기에서는 특별히 디귿에 외교기관에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는 외교 관련해서만 있어요. 그래서 이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0m 이내 5개 집회 시위를 할 수 있는 거 이것은 외교 관련된 거에만 거기에 있어요. 나머지에는 이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휴일 관련된 거 예외 조항으로 나오면서 외교 말고 다른 데 가서 붙어 있으면 틀린 지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야간 5개 집회 시위 금지는 자, 누구든지 해진 이후부터 해 뜨기 전까지는 불가입니다. 불가. 이게 이제 규정에 있어요. 규정에. 야간 해진 이후부터 해 뜨기 전까지는 5개 집회 시위 불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나누죠? 5개 집회하고 그다음에 시위하고 야간 5개 집회하고 야간 시위하고 이제 구별이 되죠.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야, 5개 집회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어요. 근데 법률 개정이 안 됐어. 시한까지. 그래서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야간 5개 집회에 대해서 이 제한하는 거 그 자체가 그냥 효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간 5개 집회는 헌법 불합치 결정 받고 개정 시한까지 개정이 안 돼버림으로써 금지 규정 자체가 무효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무조건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야간에 현재 시점 그냥 가능한 것이죠. 그냥 야간을 시간으로 구분할 필요 없이 뭐 24시간 이전이 자정 이전이냐 자정 이후냐 구분할 필요 없이 무조건 그냥 야간 5개 집회는 무조건 가능한 겁니다. 그냥 대신 시위는 시간을 나누죠. 한정위원을 받았죠. 한정위원. 그래서 해진 이후부터 자정 이전까지 그 다음에 자정부터 해 뜨기 전까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진 이후부터 자정까지 금지하는 한 위원 대신 자정부터 해 뜨기 전까지 금지하는 것은 합헌. 그러니까 이 야간 시위 금지 규정은 자정부터 해 뜨기 전까지만 금지할 수 있는 것이고 해진 이후부터 자정 이전에는 위헌이니까 이것은 야간 시위 가능한 것이죠. 자정부터 해 뜨기 전까지는 합헌이니까 야간 시위 안 되는 것이고요. 합헌이니까 금지 규정이 합헌이니까 야간 시위 안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자정 이전, 자정 이후로 나눠 가지고 자정 이전은 시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이니까 금지 규정이 위헌이니까 자정 이후에는 금지 규정이 합헌이니까 야간 시위는 금지되는 것이죠. 그렇게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항은 그대로 있어요. 조항은 그대로 있는데 이 헌법 불합치 결정하고 그다음에 일부 위헌 결정하고 이것 때문에 의미는 확 그냥 달라진 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라진 의미를 숙지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야간 5개 집회 금지 규정은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입법 개정 시한까지 개정이 되지 않아서 효력을 잃어버렸어요. 금지 규정이 효력을 잃어버렸으니까 야간 5개 집회는 그냥 무조건 가능한 것이죠. 시간 따질 필요 없이 해진 다음부터 자정 이전까지 또 자정부터 해 뜨기 전까지 다 야간 5개 집회는 무조건 가능한 겁니다. 자, 야간 시위는 일부 위헌했죠. 일부 위헌. 그래서 자정 이전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 자정 이후부터 해 뜨기 전까지 금지하는 것은 합헌. 그래서 자정 이후부터 해 뜨기 전까지는 이제 금지되는 것이고 지금도 대신 해진 이후부터 자정 이전까지는 야간 시위 위헌이어서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어서 야간 시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정 이전까지는 야간 시위 할 수 있고 자정 이후부터 해 뜨기 전까지는 야간 시위 할 수 없고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헷갈려 이거 엄청 헷갈리는데 구분하셔야 됩니다. 실제 의미를 구분하셔야 되죠. 자, 저 아래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을 보시면 1번 중간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시위에 대해서 교통소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이 그냥 어느 도로에서나 교통소통을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딱 시행령 별표에 딱 어느 도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번에 개정한 것이 저 용산 대통령실 그 앞쪽 도로를 이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그 도로명을 여기다가 이제 포함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에서 엄청 비판을 받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은 무조건 그냥 어느 도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에 딱 적시된 그 도로에서만 교통소통을 위해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 유지를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습니다. 질서 유지를 두고. 그러나 또 예외적으로 또 금지할 수 있는 경우가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또 금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오른쪽에 질서유지선 설정 고지를 볼게요. 자, 지시법상 질서유지선은 신고받은 집회, 정식으로 신고받은 집회에 대해서 설치한 질서유지선만 지시법상 질서유지선입니다. 그래서 미신고 집회에서 경찰이 사실상 질서유지선을 설치했어도 그것은 지시법상 질서유지선이 아닙니다. 왜? 도로교통법에서 신고받은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 설치할 수 있고 그렇게 신고받은 집회 시위에 대해서 질서유지선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신고 집회 시위에서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은 아닌 거예요. 그냥 사실상의 질서유지선이지 집시법상 질서유지선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 신고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그때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신고받은 집회 시위 신고받은 경찰관서장만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놓고요. 자, 2항에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고지해야 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질서유지선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시위 장소에 있는 경찰 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서면으로 고지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새롭게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냥 구두로도 알릴 수 있도록 예외도 규정하고 있고요. 자, 3번에 신고받은 경찰관서장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그때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 성계, 은닉, 이동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는 질서유지선 효용 침해죠. 질서유지선 효용 침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숙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신고받은 경찰관서장이 설정한 질서유지선, 신고받은 이 신고 집회 시위에 대해서만 그 질서유지선만 지시법상 질서유지선이고 거기에 대해서 효용을 침해했어야 질서유지선 효용 침해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지 미신고 집회에서 설치한 질서유지선을 효용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사실상의 문제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또 하나는 여기 형사처벌량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 벌구 갑니다. 이 집시법 형사처벌의 기본형이죠. 6개월 이하 또는 50만 원이야 벌구가 뭐냐면 우리 생각에 이 집회 시위를 개최하면서 막 질서유지선 질서유지선 효용을 침해, 질서유지선 효용 침해하는 것이 벗어나지 말라고 질서유지선 쳐놨는데 그거 막 훼손하고 막 벗어나와서 어지럽힌 것이 질서유지선 효용 침해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질서유지선 효용 침해 또 그다음에 소음 관련한 소음 관련한 명령 위반 이것이 엄청 심각한 질서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실제 집시법에서는 기본형으로 처벌하고 있어요. 집시법 처벌의 기본형이 6개월 이하 50만 원 이하 벌구가거든요. 그래서 이 집시법은 집회 시위를 개최하면서 이 불법 집회 시위 개최하는 사람 처벌하려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죠. 집시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 권리를 보장하는데 엄청 더 중점이 있고 집회 시위를 개최하면서 좀 질서 좀 어지럽힌 거 이것은 그냥 별거 아닌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로운 집회 시위를 방해 그러면 3년 이하 300만 원 이하 강하게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질서 어지럽힌 것은 그냥 기본형으로 6개월 이하 50만 원 이하 벌구가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특징 좀 생각해 주시고요. 자, 저 밑에 10번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을 보시면 자, 2번에 관할 경찰관서장은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기준에 위배돼 바로 처벌할 수 있어? 아니에요. 소음 기준에 위배되면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이 명령을 위반해야 그때서야 또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처벌할 때는 다시 또 소음 측정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이 소음 기준 명령 위반으로 처벌하는 게 1년에 한두 건 있을까 말까요. 전국 다 통틀어서. 왜? 엄청 복잡하게 해놔서 그냥 소음 기준 위반하면 바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소음 기준 위반하면 어떤 유지 명령, 명령을 할 수 있어. 그 명령을 위반할 때 처벌할 수 있는데 그때 다시 소음 측정 다시 해야 돼요. 엄청 어려워요. 소음 측정 한 번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사전에 다 측정 이미 해놨어야지. 또 할 때 측정해야 되는데 측정하기가 엄청 어렵죠. 현장이 막 변화무쌍하게 막 돌아가기 때문에 소음 측정하기가 엄청 어렵죠.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확성기 소음 기준 및 측정 방법. 여러분 제가 말로 할게요.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뭐냐면 왼쪽에 등가 소음도가 있고 최고 소음도가 있습니다. 등가 소음도는 이제 평균 소음도라고 보시면 되고, 자, 평균 소음도가 있고 최고 소음도가 있어요. 자, 대상 지역이 주학종 도 기타. 그 밖에가 기타니까. 그래서 주학종 도 기타, 주학종 도 기타 그렇게 돼 있어요. 왼쪽에 대상 지역이 주거 지역 학교 종합별 주학종, 공공 도서관, 주학종 도 기타, 주학종 도 기타 이렇게 세 칸 돼 있어. 오케이? 세 칸이 주학
주악종, 도, 기타. 또 3칸이 주악종, 도,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각각 오른쪽에 주간, 야간, 심야로 돼 있어가지고 3칸, 2칸, 2칸, 3칸, 2칸, 1칸으로 돼 있어요. 3칸, 2칸, 2칸, 3칸, 2칸, 1칸. 오케이? 그것을 왼쪽 주간부터 보시면 65, 65, 75, 85, 85, 95로 돼 있어요. 65, 75, 85, 95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오른쪽으로 5씩 빼주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불규칙이 있어. 뭐냐면 10이 빠지는 곳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떠냐면 322, 32 하나잖아요. 지금 칸이 322, 32 하나인데 322 거기서 10을 빼줘야 돼. 왜 그래? 불규칙은 불규칙해서. 이게 규칙이 되려면 규칙적으로 되려면 원래 32 하나, 32 하나 이게 규칙적으로 되겠죠. 근데 322 그게 불규칙이죠. 불규칙. 오케이? 그래서 322, 32 하나. 여기서 322 거기서만 오른쪽으로 10을 빼주고 나머지는 다 5씩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65, 65, 75, 85, 85, 95에서 오른쪽으로 5씩만 빼주면 돼. 대신 322, 32 하나. 칸 수가 322, 32 하나. 거기서 원래 321, 321 하면 최고로 규칙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규칙인 322 여기서 오른쪽으로 10을 빼주고 나머지는 다 그냥 5씩 빼주면 됩니다. 그렇게 숙지해 주시고 아래를 보시면 자 2번에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유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뭐예요? 소음 측정을 확성기 막 떠드는 거기서 못하게 돼 있어요. 신고를 해. 신고자 주변에서. 왜 그래? 확성기 떠드는 거기서 하면 소리가 엄청 크게 측정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이 확성기 떠들지 말는 것이 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 때문에 이걸 해놓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집회시위와 자유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확성기 최대한 큰 소리를 할 수 있게끔 피해자 장소에서 합니다. 그 피해자 장소가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유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에서 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이 1.2에서 1.5m 높이에서 그러니까 높이는 가슴 정도. 떨어지는 것은 뭐 적정하게 1에서 3.5m 높이는 가슴 정도. 만약에 높이를 3.5m로 해놓으면 떨어지면 죽죠. 그죠? 안 맞아 이게. 그래서 높이는 가슴 높이. 외벽에서 떨어지는 것은 한 1에서 3.5m. 그렇게 떨어진 장소에서 측정합니다. 자, 다만 주된 건물 경비 등을 위해서 사용되는 부속 건물, 그다음에 광장, 공원이나 도로상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이런 것은 소음 측정 장소에서 제외됩니다. 이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 광장에서 막 확성기 틀어놓고 집회 시위 하는데 나라에서 그거 좀 조용히 하게 시키려면 서울 광장 한가운데다가 가건물 하나 지어버리면 거기서 측정해버리면 앞으로 소음 확성기 확 소리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건물 그냥 뚝딱딱 지어가지고 거기서 소음 측정함으로써 확성기 소리를 제한하는 그런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이런 가건물 같은 거 뭐 판매대 이런 데에서는 측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3번에 확성기 등의 대상 소음이 있을 때 측정한 소음도를 측정 소음도로 하고 대상 소음이 없을 때 5분간 측정 소음도를 배경 소음도로 합니다. 이 배경 소음도를 왜 배경 소음도하고 측정 소음도하고 비교해야 지금 확성기 때문에 얼마나 더 시끄럽게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확성기 있을 때만 소리를 재면 그 소리는 확성기 소리에다가 거기에 있는 뭐 버스 다니고 하는 그런 소리가 막 섞여버리니까 그래서 최초 이 대상 소음이 없을 때 배경 소음도를 미리 측정해 놓은 다음에 이 측정 소음도하고 배경 소음도를 비교해는 절차를 거치도록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4번에 측정 소음도가 배경 소음도보다 10dB 이상 크면 그냥 보정 없이 그 자체를 그냥 소음이라고 보고 대신 3에서 9.9dB 차이로 크면 보정합니다. 보정. 일정 부분 깎아주는 것이죠. 측정 소음도를 일정 부분 깎아서 이것이 실제 소음이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 맨 끝에 3dB 미만으로 크면 즉 측정 소음도하고 배경 소음도하고 얼마 차이가 없으면 그러면 그냥 소음 없는 것으로 그냥 봐버립니다. 확성기 소음이 없는 것으로 봐버립니다. 왜냐? 확성기 없을 때 소음하고 확성기 있을 때 소음하고 3dB 미만으로 차이가 나면 거의 비슷한 거지. 그러면 확성기 소음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3dB 미만으로 크면 다시 한번 측정 소음도를 측정하고 다시 측정해도 3dB 미만으로 크면 확성기 등 소음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봐버립니다. 자, 5호, 6호가 이번에 개정된 거예요. 자, 5호 등가 소음도는 10분간 측정합니다. 등가 소음도가 이제 평균 소음도죠. 근데 주악 정도에서는 5분간만 측정하도록. 그래서 이제 주악 정도는 더 빨리 판가름 돼가지고 더 빨리 보호 조치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놓은 것이고요. 자, 6호의 최고 소음도는 끝에 가장 높은 소음도를 측정하며 중간에 최고 소음도가 1시간 내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소음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최고 소음도는 1시간 내 3회 이상. 근데 주악 정도는 2회 이상만. 1시간 내 2회 이상만 위반해도 위반한 것으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주악 정도는 좀 더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추가적인 규정이 들어온 것이고요. 자, 7호에 다음 행사. 그 행사는 중앙행정기관이 개최하는 행사만. 중앙행정기관이 개최하는 행사만. 다음 행사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에 대해서는
그때 주거지역 소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 말이 주거지역 소음 기준이 제일 강화된 소음 기준이겠죠. 그렇죠? 주거지역이 제일 강화된 소음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래 행사에서는 주거지역 소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렇게 주거지역 소음 기준을 적용하는 그 행사가 가해 국경일 행사, 나의 기념일 행사 중에서 주관부처가 국가보훈부인. 왜냐면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 행사는 엄숙한 행사겠죠. 엄숙한 행사에 옆에서 막 시끄럽게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주거지역 소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 맨 아래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신고 대상 집회 시위가 아니더라도 소음 제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이 소음 제한 규정은 모든 집회 시위에 다 적용이 돼요. 아까 이게 뭐랑 달라? 질서 유선하고 다르죠. 질서 유선은 제대로 신고하고 개최한 집회 시위에 있어서 질서 유선만 집시법상 질서 유선으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음 기준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모든 집회 시위에 대해서 신고했건 안 했건 모든 집회 시위에 대해서 이 소음 기준은 적용됩니다. 대신 1인 시위는 적용 안 돼요. 왜? 1인 시위는 집회 시위가 아니니까 아예. 모든 집회 시위에 적용된다는 것이지 신고했건 신고하지 않았건 모든 집회 시위에 적용되는데 이 소음 기준 다만 1인 시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회 시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 오른쪽 소음 기준 초과 시 규제를 보시면 2항에 집시법상 소음 기준 초과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 위반 또는 필요한 조치를 거부 방해자를 처벌합니다. 즉 소음 기준 초과했을 때 바로 처벌할 수 없고 소음 기준을 초과하면 소음 유지 명령 또는 뭐 개선 명령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명령을 비로소 위반했을 때 별도로 다시 측정해서 그때서야 처벌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자, 3항 두제주 끝에 이 소음 관련해서 그 명령 위반 등 어떻게 처벌해? 6개월 이하 50만 원 이하 벌 구갑니다. 즉 질서 이 집회 시위 그 현장에서 가장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생각되는 질서유선 효용 침해 또 소음 관련해서 명령 위반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6개월 이하 50만 원 이하 벌구가 아니라 기본형으로 처벌해요. 그래서 집시법에서는 아주 나쁜 것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집회 시위를 하다가 보면 질서유선 조금 효용 침해할 수 있고 좀 시끄럽게 할 수 있고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해도 뭐 그거 못 지킬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그냥 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시법의 가장 큰 목적은 집회 시위 개최의 자유 권리를 보장하는 데다 그냥 가장 중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로운 집회 시위 방해하면 엄청 강하게 처벌하죠. 아래 경찰관의 출입을 보시면 1번에 경찰관은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집회 시위 장소에 정복 참여하고 출입할 수 있습니다. 정복 출입이 원칙이고 대신 다만 옥내 집회 장소 출입은 직무 집행에 있어서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하나고요. 2번에 보시면 집시법은 경찰관의 집회 시위 장소 출입은 정복 참여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시법상 집회 시위 현장 출입은 정복 출입을 예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집회 시위 현장에 정복 경찰관들만 있어? 아니죠. 저도 늘상 동원됐던 것이 뭐 검거 조장, 체포 조장 이런 걸로 늘상 검거됐거든요. 동원됐었거든요. 그래서 현장 가면 막 형사들 쫙 깔려 있어. 그래서 그 형사들이 뭐 하려고 그래? 여차 그냥 명령만 내리면 그냥 검거하려고 그냥. 그래서 그 집회 시위하는 사람들이 기동대는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현장에서 막 청바지 입고 껄렁껄렁하게 있는 우리 형사들이 있다니까. 형사한테 걸리면 돼지는 거야. 하여튼 간에.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복 입고 거기 있을 수가 있어? 이번에 집시법은 정복 착용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는 집시법으로 현장에 가기도 하지만 경직법 근거로 해서 현장에 가서 활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직법 2조 등에서 범죄수사 정보 수집 활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활동 및 범인 검거 활동 등을 위해서 사복 착용 출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정복 경찰관 기동대를 포함해서 쫙 깔려 있고 우리 형사 수사도 막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검거조, 체포조, 막 이송조 해서 현장에 쫙 깔려 있습니다. 3번에 끝에 경찰관의 직무 집행에 협조해야 됩니다. 이 규정을 두고 있어요. 거기 주최자, 질서유지인, 장소관리자, 경찰관의 직무 집행에 협조해야 됩니다. 다만 협조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아래 평화적 집회 및 시위의 보호를 보시면 자 3번에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요.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집회 시위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이 집시법은 중점이 있는 것이죠. 자, 4번.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방해하면 3년 이하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렇게 방해한 사람이 군인, 검사, 경찰관이면 5년 이하 징역으로 벌금형 선택 조항도 없이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왜 그래? 이 군인, 검사, 경찰관이 그동안 집회 시위의 자유를 억압했던 그런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하지 말라고 그렇게 규율을 해놨습니다. 군인, 검사, 경찰 가중처벌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특정인 참가의 배제, 자 먼저 조문을 보시면 주최자 및 질서 유지인은 특정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사 기자는 출입이 보장돼야 되고요.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하는 완장을 착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회 시위 현장에서 기자 겁나 많죠. 다 완장 다 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장을 안 차면 출입 통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완장 다 찹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2번에 언론사 기자라고 하더라도 신분증 제시, 기자 완장 착용 등 조치 없이 집회 시위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 4번에 언론사 기자가 신분증 없어서
또는 완장을 차지 않아서 주최자 등의 참가 배제 통보를 받았음에도 휴재를 위해서 집회 시위에 참가한 경우에는 처벌하진 않습니다. 이 참가 배제를 받은 일반인이 참가 배제를 받았는데 참여하면 형사처벌하거든요. 밑에 5번에 6개월 이하 징역 50만 원의 벌금가로 참가 배제했는데 참가해. 그러면 형사처벌해요. 근데 기자들은 신분증이나 완장을 차지 않아서 참가 배제됐다고 하더라도 참가 배제됐는데도 막 참가했어. 그럼에도 처벌은 하지 않습니다. 왜? 목적이 뭐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취재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집회 시위 해산을 보시면 자, 첫째 줄에 관할 경찰 관서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 이내 자진 해산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에 헌법재판소 해산 정당 목적 달성을 위한 집회 시위. 자, 4번에 5개 집회 시위 금지 장소에서 집회 시위, 또 미신고 5개 집회 시위. 그래서 5개 이 금지 장소에서의 집회 시위, 미신고 5개 집회 시위 관련해서 직접성, 명백성 적혀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해산 관련 조항에 어떤 것은 직접성, 명백성을 적어놓고 대부분은 직접성, 명백성 없이 그냥 서술을 해놓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판례가 뭐라고 얘기해? 직접성, 명백성 요건이 없는 조항에서도 그 명목으로 해산을 하려면 반드시 직접성, 명백성 요건이 갖춰져야만 해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화살표에 지시법은 미신고 집회나 금지 통고된 집회를 해산 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 해산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즉 직접성, 명백성 적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산 사유에는 직접성, 명백성을 적어놓고 대다수 해산 대상에는 직접성, 명백성을 적시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끝에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할 것을 해산 명령의 요건으로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 집회 시위 강제 해산시키려면 직접성, 명백성이 인정돼야만 강제 해산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례는 일관적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맨 아래 화살표를 보시면 해산 명령을 할 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원은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판시했습니다. 자, 오른쪽 시행령으로 가보면 이 시행령에 구체적인 강제 해산 절차를 규정하고 있죠. 자, 법 20조에 따라서 집회 시위를 해산시키는 때에는 관할 경찰 관서장 또는 관할 경찰 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됩니다. 자, 다만 그때 미신고 집회 시위, 금지된 집회 시위 또는 4호 종결 선언된 집회 시위에 해당하는 집회 시위의 경우와 주최자, 주관자, 연락책임자 및 질서 유지인이 집회 시위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아래 보시면 종자 명직이에요. 그 종자 명직 중에서 종결 선언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종자 명직, 자명직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별 의미는 없어. 의미는 없지만 종결 선언 요청 한번 생략할 수 있으니까 한번 생략해 본 거예요. 그래서 종자 명직, 자명직 맨 앞에 거 종결 선언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이 여러 개 되죠. 여러 개. 그래서 그 둘째 줄 끝에 다만 미신고 집회 시위, 금지된 집회 시위 또는 종결 선언 집회 시위 또 주최자 등이 집회 시위 현장이 없는 때 이때는 종결 선언 요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즉 종결선언 요청 생략할 수 있고 생략할 수 있으니까 한번 생략해서 종자 명직, 자명직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생략할 수 있는 사유가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자, 그 아래를 보시면 자 1회 종결선언 요청. 자, 종결선언 요청.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선언을 요청하되 주최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 연락책임자 또는 질서 유지인을 통해서 종결선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싸그리 다 하나도 없어. 그럼 종결선언 요청 생략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자진해산의 요청. 둘째 줄에 직접 참가자들에 대해서 자진해산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종자 명직이죠. 순서가 종결선언의 요청만 주최자 등한테 하는 거예요. 나머지 자명직은 시위대한테 하는 겁니다. 시위대. 종결선언 요청만 주최자 등한테 주최자가 종결선언하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최자 등한테 하는 것이죠. 대신 자명직은 시위대한테, 참가자들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자진해산 요청, 직접 참가자들에 대해서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고요. 거기 주의 두 번째 주의 첫째 줄 끝에 반드시 자진해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요청할 필요는 없고 그 해산을 요청하는 언행 중에 스스로 해산하도록 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진해산이라고 해서 반드시 자진해산 용어를 쓰지 않아도 지금 해산하라는 그런 내용의 방송을 했으면 자진해산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판례가 이해를 했고요. 자, 해산 명령 및 직접 해산. 자진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번 이상 자진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으면 맨 마지막에 직접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화살표에다가 자, 종자명직이 이거 엄청 헷갈리는 거예요. 종자명직이 있는데 종결선언 요청만 주최자 등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자명직은 참가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다. 거기다 좀 적어놨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6, 7, 8 넘어가고 6, 7, 9에 자, 처벌 규정을 보시면 679 페이지에 처벌 규정을 보시면 1번 평화적 집회 시위를 방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군인, 검사, 경찰관이 만약에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자, 그런데 그렇게
집회 시위를 방해하면 강하게 처벌하는데 나머지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이거 완전 사회의 악이라고 생각되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그것은 강하게 처벌하지 않아요. 그래서 6개월 이하 그다음에 50만 원 이하 벌금가로 이 기본형 집시법 기본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디귿의 질서유지선 효용 침해, 리을의 확성기 사용 제한 명령 등 위반 이런 것들은 기본형으로 처벌합니다. 기본형. 그 기억 니은도 마찬가지. 기억 니은도 엄청 중요한 것 같은데 그냥 기본형으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집시법이 집회 시위 관련해서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처벌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회 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더 주안점이 있기 때문에 평화로운 집회 시위를 방해하면 강하게 처벌하고 질서 조금 어지럽히면 그냥 기본형으로 처벌하고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좀 고생하셨고요. 좀만 쉬었다가 20분에 안보 경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